현재 문재인 정부 4년 반 가까이 동안에 국가 부채가 한 400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600조에서 지금 한 10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0% 후반대에서 거의 지금 40%대. 50%? 네, 지금은 올해는 50%까지 이제 예. 가까이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늘어나는 복지 수요, 그런데 줄어드는 세수 뭐 이런 건데요. 집권하시면 이 국가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늘어난다. OECD 최고 속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준칙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시 또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에 옮긴다면은 그러면 신용 등급 하강의 압력이 세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거의 추가로 200조 원 정도가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조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추가로. 무작정 쓴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어디서 올지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성장률도 높고 인기도 그거 뭐 좋겠지만 나중에는 더 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사실 기축통화국은 뭐 부채 비율이 100%가 되건 200%가 되건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비기축통화국이니까 다른 나라 뭐 부채 비율 100%니까 괜찮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거기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 근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내년 되면 그 평균을 초과할 겁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부채 증가 속도가 사상 최대로 하는 거는 이건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제 증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세금 고지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 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낸 돈 중에 얼마는 교육에 쓰이고 얼마는 도로 수선에 쓰이고 얼마는 공무원들 월급 주는 데 쓰이고 명세서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국가가 정부를 믿고 세금 내는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